자, 수능 사고력 키우기 이대로 문학 시리즈 오늘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드고의 모죽질환가. 사실 모죽질환가는 굉장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일단 어려운 이유가 이제 오른쪽을 먼저 보면 못 읽겠어. 맞지? 그냥 읽어도 우리 여기 반치음이라고 해서 요 세모 모양 보이나요? 세모 모양? 요 반치음 선생님 잠깐 노란색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요 반치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반치음은 소실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추정음은 뭐 시옷과 지읒의 중간음, 반치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는 소실됐기 때문에 그냥 모음만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모든 거사, 우리 시름, 아름, 나타, 샤온, 즈, 이, 샬쫌 이런 식으로 그냥 만약에 읽는 게 나 너무 거슬린다 라고 한다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모음만 읽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무죽질환가가 작품성으로 보았을 때 향가예요. 향가인데 이게 줄수가 몇 줄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8개죠. 향가는 십수가 가장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문학에서의 향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제망매가죠. 그러니까 모죽질환가를 배우는 경우는 좀 드문데 이게 나온 이유는 공무도화가 모죽질환가. 그러니까 오늘의 목적은 무엇이다? 두 작품이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비교가 될까? 문학은 두 작품을 자꾸 엮어두는데 어떤 지점에서 엮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사용한다. 이걸 또 연습을 해보자.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미 주요 대상이고 오른쪽에는 낭, 그러니까 죽지랑이죠. 여기 지금 보면 낭이 이 밑에 나와 있는 죽지랑이에요. 죽지랑은 화랑인, 이제 낭랑인 내가 모셨던 우두머리인 높은 계급에 속하는 화랑을 죽지랑이라고 하면 돼요. 죽지랑을 내가 굉장히 흠모하고 모시고 했는데 그 분에 대한 이 모자는 추모하다는 거니까 대상에 죽어서 그 죽은 대상을 추모하는 작품이어서 이건 이미 제목에 나왔기 때문에 제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자 그렇다면 어려운 오른쪽부터 해볼까? 해석을 해보면 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됐지? 어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괜찮아. 그리워하여서 괜찮아. 그립다는 게 핵심이야. 어간. 모든 것이 자 우리는 나를 포함한 상대방까지를 묶는 대명사인 우리가 아니라 리을을 아래로 내리면 울이 그러니까 울며 그러면 모든 것이 울며 실은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서술어가 없어서 좀 괴로운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편적이진 않아요. 모죽질환가의 특징인데 명사로 끝낸 부분에 내가 강제로 약간 서술어를 만들어줘야 돼. 모든 것이 울며 씨름하는데 약간 이렇게. 됐나? 아름다움이 나타나신 그러니까 이거는 즈이 얘는 고어로 모습이죠. 모습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니까 모습이라는 명사를 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이렇게 꾸미고 있죠. 수식관계입니다. 약간 화살표. 모습이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잘라져요. 됐죠? 살쭌은 주름살이에요. 주름살이 지다. 슬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아름다웠던 건 과거이고 주름살을 지는 거는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름다움을 나타낸 모습을 나로 두면 내가 늙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탄로가 그러니까 뭘 비밀을 탄로했다는 게 아니라 늙음을 탄식하는 탄로가가 될 뻔했는데 여기에 지금 주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치? 당연히 우리가 선생님 무슨 색으로 바꿀까? 파란색이겠지. 죽지랑이에요. 그러니까 낭인 죽지랑이 아름다우셨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 주름살을 지으려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런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제목에서 아다시피 죽지랑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랑이 살아생전에 몹시 아름다웠는데
그 모습이 주름살이 짙게 될 만큼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죽지랑이 살아있는데 겉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참 아름다웠던 나의 죽지랑이, 그러니까 내가 모시던 상관이야, 일종의 상관이었던 죽지랑 씨가 어떻게 돼? 그 모습이 주름살이 짙게 될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됐죠? 두 번째, 이 눈은 그래, 예상하다시피 또 선생님이 뭔가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이 눈은 좀 무섭겠지만 어떡하지? 안 무섭게 그렸어. 사람 눈이야. 그러니까 이 눈은 누구 눈이냐면 사실은 화자의 눈인데 눈을 돌릴 사이는 어떤 사이죠? 아주 잠깐 사이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자, 나왔다. 중요한 거, 맛보는 건 먹는 게 아니야. 만나 뵙길 지으다. 짓는 건 뭔가 세우는 거니까 만나 배울 마음이 짓다. 만나 뵙기를 소망하는 거를 짓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겁니다. 아주 잠깐 사이라도 만나 보기를 소망합니다. 됐나? 그럼 여기에 화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건 어디죠?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던 죽지랑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고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런 대상에 대하여 빨간색, 내가 어떠하길 바란다? 아주 잠깐 사이라도, 선생님 좀 강조하고 싶어서 굵게 해볼게요. 아주 잠깐 사이라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화자의 태도야. 그래서 태도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렀어. 죽지랑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는 길. 오늘 선생님이 좀 관용절 얘기를 살짝 하는데 요게 또 길을 이렇게 꾸미죠. 이런 문장 분석 조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니는 길이니까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나의 그리움의 끝, 그리움이 자꾸 뻗쳐나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 길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그 길 끝에 다북쑥이라고 해서 다북쑥 보자. 우리가 쑥이 어머나 쑥이 이렇게 아니야 이건 나뭇가지 같은데 자 이건 실패야. 자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쑥이 어떻게 생겼지? 우리 이렇게 어쨌든 쑥이 있어. 그래 이 쑥이 이게 오른쪽이 좀 더 쑥 같다. 쑥이 많이 자랐다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다시 그리고 싶다. 동그랗게.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무덤 위에 무덤 왜 이렇게 안 그려져? 무덤. 저 성공했어. 무덤 위에 사실은 이렇게 잔디를 입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잔디를 이렇게 안 되겠다.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 자 다시 선생님이 잔디를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입히잖아요. 이게 무덤. 이렇게 무덤인데 이 위에 다북쑥이 가득한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쑥이 가득한 마을은 어느 마을이냐라고 했을 때 비유적으로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무덤에 지금 누가 묻혀 있겠어요? 이 앞에 이렇게 비석이 있다면 비석에 당연히 죽지랑 씨가 여기 묻혀 있겠죠. 됐나? 그러니까 다북쑥 마을에 여기까지 이게 여기까지야. 마을에 누가 잘밤 있으리 여기에 주어 한번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잘밤이 있을 것이다. 자 선생님 이거 무슨 색으로 바꿀까? 파란색이 아니죠? 왜? 화자니까. 그럼 우리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죠?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사후의 세계에 가서라도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라는 재회에 대한 소망이 나와 있네? 그럼 우리가 정리해보자. 자, 아까랑 똑같이. 마지막에 화자의 태도가 잠깐 만나보기를 재회를 지금 자꾸 초록색이 나타나죠?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재회를 소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오른쪽처럼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은 만나고 싶어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시 만날 거야. 우리가 만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표현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망을 넘어 그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그럼 모죽질한가 이 어려운데 이거 왜 배우나요? 라고 한다면 배우는 이유는 대상이 부재라고 하는 거죠. 어떤 대상이 부재하는데 그 부재하는 대상에 대하여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리움은 기본값이고 그리움 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태도로 만나고 싶어 하느냐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느냐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만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느냐 드러내지 않았느냐 됐어요? 이거는 그걸 드러낸 작품이다. 자 왼쪽 공무도화가 가보자. 자 이마 좀 심플한데 대상을 봤더니 물을 건너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어이 건넜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죠. 그래서 화자의 태도는 뭐죠? 이제 그 임을 그러니까 이 임은 어떤 임입니까? 돌아가신 임이죠. 이제 임을 어이할꼬 라고 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봅시다. 이제 임을 어이할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야? 이 임은 어떤 임이야? 이미 돌아가셔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임이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임에 대한 뭐가 되는 거지? 만류를 하였지만 앞부분에 마오라고 해서 빨간색 임을 만류하였지만 이미 어떻게 돼? 인과의 사별의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체념과 그 다음 한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딱 비교가 되네. 자 어때? 요거 옆쪽에다 이렇게 딱 두니까 비교가 어떻게 되죠? 왼쪽 작품은 사별 상황에 대해 체념과 한탄의 정서로 끝났지만 오른쪽 작품은 사별의 상황에 대해 그러니까 사별은 죽어서 이별하는 거죠. 재회를 소망하고 그 재회를 기대하고 있는 태도의 차이가 드러난다. 좋습니까? 네, 요거를 오늘 하려고 우리가 이 작품을 본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이 파란색 그 네모를 하고 안에 하이라이트 칠해놓은 거를 앞서 수업했던 그 두 개의 사설시조 기억하시죠? 두 개의 사설시조에서는 걔네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부여할 수 있었죠? 주출이 3대의 의미가 어떻게 부여됐죠? 화자가 착각한 대상? 이렇게. 그 다음에 까투리의 마음과 도석의 마음은 어떻게 부여할 수 있었죠? 굉장히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화자와 비교되는 그래서 화자를 강조하는 대상? 그치? 그럼 우리 여기도 할 수 있다? 물이 3번이나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3번 나올 때마다 붙어있는 말이 다르니까 첫 번째 한번 넣어볼게요.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지? 왜 봐봐 물을 건넜냐 안 건넜냐에 대한 문제보다 빨간색 하지 말라는 걸 물에다 개입을 하면 여기에 물은 화자의 사랑이 투영됐다고 봅니다. 좀 어렵죠.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 약간 옮겨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대상한테 좋은 걸 주거나 아니면 앞서도 봤지만 단오날 천년을 살 수 있는 약이라 드립니다. 이러면 사랑과 정성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좋은 걸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안 좋은 것을 만류하는 것도 사랑이죠.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문학적인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물은 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얘는 이미 죽는 거죠. 임의 죽음. 계속 초록색이어서 아주 번거롭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써볼게요. 자, 일이 죽음인데 여기 생각을 해봐. 건넜다고 다 죽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죽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나누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음을 여기로 이동시키고 돌아가셨지. 그럼 이거 가운데는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나한테서 영영 어떻게 하고 있어? 떠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중심 대상이 아니라 사용된 대상이라고 하죠. 사용된 대상에 각각의 의미를 묻는 건 중심 대상과 화자의 관계보다 조금 레벨이 높은 건데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자, 오른쪽 무죽질한가? 어렵다. 봄. 자, 이거 잘 생각해보자.
선생님, 봄은 따뜻하죠. 나비도 날아다니죠. 그래서 봄은 좋으니까 이 봄은 화자의 소망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가면 정말 큰일 나죠. 그 다음 또 선생님 뒤에 그림애가 있으니까 봄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에요. 정말 큰일 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봄에 붙어있는 말은 다 보셔야 돼요. 봄이 앞에 선생님 오늘 관형절 얘기 좀 했죠. 관형절은 수식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간이 뭐예요? 이렇게 수식이 되죠. 간이 뭐죠? 지나간. 그러니까 이 지나간 봄은 과거입니다. 그러면 그리워하는 건 지나간 봄은 화자에 있어서 과거네. 자, 그럼 이제 해보자. 붙여넣기 해서 자, 지우고 지나간 봄이니까 옆으로 과거인데 그럼 이 과거를 내가 과거를 그리워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리운 과거는 어떤 때야? 당연히 죽지랑이 살아 계셨던 때가 되겠네. 됐어요? 아, 어렵다. 어려운 거 맞아.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중심 대상을 찾으시고요. 그거와 관련된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를 잘 엮어서 기본적인 이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하면 얼마든지 작품 두 개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비교가 된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는 뜻이야.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여기에 사용된 이제 중심 대상은 아니고 하위 대상들, 사용되는 대상들을 막 물어봐. A, B, C들을 막 묶어가지고 물어볼 거야, 나중에. 그러면 그거의 의미는 다짜고짜 그 대상의 속성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그 관계 안에 넣고 앞뒤의 맥락을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해오시고 문제도 잘 푸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